In the forest. Yes, I can. In the forest. Yes, I can.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운동은 살 길이다. 그죠? 자, 부상은 우리가 신체 구조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립동물이기 때문에 달리기라는 본질상 부상이 피할 수는 없어요. 자, 밥 먹는데 죄송하지만은 같은 포유동물이지만은 네 발로 뛰는 동물과 우리 같이 이렇게 두 발로 직립으로 서서 걷는 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피에 혈관이 잘 안 통하실 경우에 소위 봐줄 수 있는 밥 먹기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포유동물, 이 네 발로 호랑이나 고양이과에 속하는 그런 모든 동물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가지지 않는 것을 그런 애들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직립동물에서 뛴다 그러면은 뛰는데 필요한 모든 이 체중이 중량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지난 첫째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걷거나 뛸 적에 한 발 내릴 적에 내 체중의 몇 배? 3배 내지 4배의 체중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돌아오는 충격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뒤꿈치로 닿는다, 여러분의 스포츠 렌즈 신발 신는다, 올바른 신발 신는다 등등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 부상은 우리가 누구나 찾아오는 거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적고 사소한 것만 받아들여야 될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소하고 적고 되도록 안 받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좀 더 이야기가 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여러분이 운동하는 상태, 앞으로 건강을 지킨다는 상태에서는 항상 염두에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부상이라는 건 크게 나서 급성부상과 만성부상이 있는데 요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급성부상은 거기 보신 그대로입니다. 어들은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어들은 준비라는 게 뭐냐? 훈련이라는 거는 내가 뛰고자 하는 어떤 운동 근육에다가 어들은 충격을 반복해서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충격은 우리는 뭐라 하면 스트레스라 그래요. 꼭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몸에 어떠한 충격, 샥 또는 힘을 주는 것을 다 우리는 스트레스로 칭합니다. 그러한 스트레스를 내가 준비 상태도 안 하는 상태죠. 특히 아침에, 겨울철 아침에 우리가 갑자기 나와서 뛴다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근육이 수축이 되어집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많게는 10%의 근육이 수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 수축된 상태를 준비 없는 상태에서 남들 뛰니까 자기도 우르르 같이 뛰었다. 뛰면은 밤새 수축되어 있던 엉축되어 있던 근육이 움직이면서 늘어나려고 그러죠. 늘어나는 거 이거를 준비 운동 없이, 다시 말해서 워밍업이나 스트레스 없이 하게 되면 갑자기 가느다란 보이지 않는 섬유줄이 끊어졌다 끊었다 그런 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운동하실 적에 좀 롱런을 한다거나 좀 오래 했을 적에 내가 몸이 묵직하고 땡긴다 하는 이런 거는 오래 해서는 오래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라는 건 결국 노폐물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도 젖산이 있습니다. 락틱 애시드가 내 근육에 킥되는 게 있지만은 그보다 더한 거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골경근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거는 섬유질이라는데 그 섬유질이 대단한 섬유질이 붙었다 끊었다 하는 그 단계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부종, 다시 한번 붓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거기 모르겠지만은 그 상태에서 우리 제가 이제 요걸 하나 미리 걸어 놓겠습니다. 뭔지 대충 아시겠어요? 무릎. 네, 저거 좀 다 제가 미리 우리 뛰는 데서 많은 우리가 첫 번째 뛰면 제가 지난번에 해서 첫 번째 뛰면 우리가 이 신체상에서 불편이 나타나는 게 호흡곤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결연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허리 아랫부분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는 주로 어디 부분 하냐면 그러니까 발목부터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허벅지에서부터 허리에 있는 아래 요 부분까지, 요 부분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스트링 했었죠. 스트링 상태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려놓은 이유는 미리 여기 끊었죠. 여기 넓적다리 뼈입니다. 요게 동아리 뼈입니다. 요게 정강이 뼈예요. 요게 무릎뼈입니다. 안 보이죠? 보여요? 네. 요거 마찬가지로 넓적다리뼈, 요거 무릎뼈, 요게 정강이뼈, 요 옆에 종아리뼈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무릎 왼쪽 힘줄을 무릎 외 힘줄, 여기다 힘줄입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근육이 이제 다 붙습니다. 자, 요거는 좀 더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상에 그렇게 준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뛰거나 또는 발목이 갑자기 뛰는 거, 노면 상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런 상태는 하여간 평소에 갖지 않은데 갑자기 생기는 내가 당하는 부상은 우리 급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급성은 여러분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 그 방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충분히 몸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트레칭이라 해가지고 워밍을 해가지고 격렬히 한다는 격렬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부드럽게 내 몸을 대표 정도로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뛰는 상태에서 생기는 어떤 우리 몸의 질환까지는 해도 모두 부상 정도로 지금 보시는 대로 급성 부상, 또 만성 부상은 뭐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몸에 있어요. 몸이 이상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까지 통증이야 내가 뭐 이겨낼 수 있지. 우리가 어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은 말인데 뭐하고는 뛰더라도 통증하고는 함께 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뭐죠? 아시는 분? 즐거움. 네? 고통하고는 같이 뛰더라도 통증하고는 같이 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통은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를 내가 이겨내려고 하나씩 이겨내는 과정을 우리가 막은 다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렇지만 통증은 내 몸을 건강하고자 하는 몸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통증을 느꼈을 적에는 의사가 스톱하시고 휴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던 통증을 무시한다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롱런 한다거나 지나치게 오버 트레이닝 하는 거, 아까 리슨 투 유어 바디에 말씀했지만 knows your body란 말도 있어요.
또 listen your limit. 동전 영어 이제 우리 유명한 선수가 했던 말이라든지 유명한 의사들이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흘러버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세게 들어야 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날 뭐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급성하고 만성 가볍게만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부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선천적인 신체 결함, 소위 선천적으로 내가 뭐 폐가 안 좋다든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우 대칭이 안 맞다든지, 그래서 내가 발이 이봉주 선수처럼 향발이라든지, 또 이병주 선수처럼 오른발 왼발이 짝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은 선천적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옛 부상 뭐 회복되지 않은 상태, 또 노면을 좋지 않은 거, 부적절한 신발. 근데 신발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6개월마다 한 번씩 5분에 600마다 한 번씩 바꿔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오래된 거 신으면 쿠션을 주가지고 쿠션에 주어서 여러분의 그 충격으로 또 완충 작업을 대응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신발은 화학 제품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는데 변형이 일어난 상태에서 내가 발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삐뚤어진 발을 떼기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은 언제가 부상인가 하는 말이 있죠. 언제가 부상인가 하는 그거를 여러분이 좀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뛰는데 몸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뭔가 거부정하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이상인데 일주일 이상 동안 이 불편함이 계속 지속이 돼요. 일주일 이상.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서도 계속 더 나빠지는 상태라든지, 특히나 내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종, 다시 붓는 상태가 3일 이상 계속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내가 부상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통증이 하루 정도는 가요. 근데 이틀에 갔을 경우에 이것도 부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6가지, 7가지가 쭉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좀 롱런을 했거나 좀 오버 트레이닝 했어요. 했는데 그 몸의 무거운 상태라든지 몸의 불편한 상태가 이틀에 48시간을 계속 갈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운동이 내 몸에서 받아주지 않구나 싶어서 줄여야 됩니다. 그 줄이는 거를 하지 않고 내가 더 훈련해야지. 제가 또 간혹 우리 잘 뛰는 사람들한테 좀 뭔가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근육은 어디라는 충격, 어디라는 스트레스를 받아야만이 이것이 강화가 돼요. 근데 그 강화되는 거는 반드시 플러스 뭐가 되면 휴식이 따르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근육이 찢어진 상태거든요. 파손이 일어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 아까 우리 회장님도 그랬었죠. 회장님도 운동하시다가 발가락이 조금 발톱이 좀 이상했어요. 치세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쯤에 이제 내가 빨리 이겨내고 나도 샌프란시스코 잘 뛰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욕심내다 보니까 더 도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언제가 부상인가 그 상태에서 내가 그런 거 느끼면은 일단 운동은 스탑하시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휴식을 취할 적에 무조건 쉰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휴식을 취하면서 부상을 더 방지해야 되느냐, 낫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거를 라이스라인 그럽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쌀이죠? 쌀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야기 좀 빨리 그 머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스트입니다. 쉬는 게 최고 좋습니다.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왔을 적에는 일단 스탑.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천천히 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마냥 이렇게 쉬려면은 근데 많은 대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줘도 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내 몸을 테스트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들릴 때 우리 뛰는 데는 10% 법칙이 있고요. 또는 10% 법칙이 또 따로 하나 있고 50%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요거는 여러분한테 얘기 한번 했을 겁니다. 내가 잘 뛰고 싶고 훈련 많이 하고 싶어. 그럼 오늘 5마일 뛰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10마일 해보겠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뛰고자 하는 거리를 늘리고 싶으면은 내가 뛰고자 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으면 10%씩만 늘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주일마다 하루마다 늘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3주 정도 2 내지 3주 후에 10%씩 늘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0% 50% 뭐냐면 내가 일주일을 쉬었다 2주일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운동을 한다. 그때는 10%를 뺏겨야 됩니다. 내가 5마일을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뛰었다. 그러면 그때 2주 후에 다시 시작하려면 한 4마일부터 다시 시작해요. 반대로 또 다른 얘기로 50%는 뭐냐? 내가 출장 갔다 오거나 뭐 어디 휴가 보내고 하자면 거의 한 3주 이상을 무조건 3주 이상을 내가 쉬었다. 그거는 반으로 팍 줄여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거를 염두에 안 둬요. 뭐라고 어디 하냐면 내가 휴가 갔다 왔다? 내가 한 2, 3주 안 뛰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단가에 하려고 단가에 하려고 내가 5마일 뛴 거를 10마일을 뜁니다. 이러면은 이것은 금방 이 풀챙겨도 나한테 금방 찾아와요. 여러분 요 아까 부상이 언제가 부상인가 하는 거를 알아신 만큼이나 중요한 게 10%와 50% 곱씹입니다. 제발 반가에 한다시고 더 배로 하는 이거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또 이렇게 라이스 하시고 요거 하고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얼음찜질, 그죠? 이 얼음찜질은 저는 굉장히 권하는 우리 용면 하신 분들한테 제가 집에 갈 때 잠깐 가셔야 될 게 뭐죠? 물요. 세대 때 뛰신 분들은 롱러를 하면서 스피드를 냅니다. 그런 분한테 제가 꼭 얘기해요. 오늘 집에 가면은 여러분 요즘 운동 가면 집에 뭐예요? 샤워하시죠? 샤워할 적에 찬물로 몸 하지 말고 이 무릎에다가 열 받았어요. 열 받은 거를 식혀줘야 됩니다. 단순히 열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근육이 찢어졌다 붙었다 보면 굉장히 과정을 밟은 거예요. 그거를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로 여기 한 1분 그래 한 3번 정도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물의 온도로 좀 미지근한 상태에서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 아이스입니다. 얼음찜질입니다. 그럼 얼음찜질은 뭐냐면은 가장 돈 안 드는 치료 방법이에요.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 있는 소염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음을 내가 오늘 여기가 지금 많이 아파요. 주로 런너스 일하는 이 얼음 무릎 부위인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얼음을 갖다 대면은 그 된 부위가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에 있는 염증이나 부종, 나중에 붓는 것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가라앉으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제 동상이 얼려고 시작하죠. 근데 우리 몸은 자가 본능에 있어가지고
이 어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그 얼고자 하는 그 부위에다가 급격하게 혈액이 침투가 됩니다. 혈액이 침투되면서 혈액이 침투된다는 것은 그냥 붉은 피만 가는 게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이라는 그런 물이라는 영양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속으로 그 얼고자 하는 부분에 급격히 가요. 피가 급격히 쏟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영양분이 가면서 소위 약을 발라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약 역할을 하는 영양분이 가면서 뭡니까? 염증 세포를 영양분이 흡수를 해요. 피가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기가 가라앉고 그 염증 생긴 것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음 찜질은 여러분들 자꾸만 권하는데 보통 책들 보면은 뭐 10분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 3분 하고 2분 쉬고 3분 하고 2분 쉬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들이 어떠냐. 여러분 여기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가기 전에 집에 전화하세요. 엄마 나 물수건 2개에다가 찬물 묻혀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냉동에 좀 넣어놔줘 그래. 그러면 찬물 묻힌 걸 냉동에 넣으면 집에 그 시간 좀 가면은 다 얼음술 다 뜯어 있겠죠. 그거 그냥 갖다 대면은 동생이 걸리니까 그걸 비닐로 빈데다 집에 와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부위를 찬물로 하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실제게 여기다가 붙이세요. 한 3분 정도가 되면 3분까지 견디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10분이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3분 정도 붙였다가 빼내서 2분 정도 쉬었다가 쉬는 동안에 그거 집에 없고 전에 있던 거 두 번째 거 꺼내가지고 또 한 2분 지나고 또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3분, 2분, 3분, 2분, 3분 이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면은 뭐 10분 더 걸리나요? 한 15분 정도면은 충분히 아이스 찜질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아이스 찜질하냐. 그때부터는 아이스 찜질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편안한 시간 될 적에 약간은 미지근한 물을 끓여가지고 수건 담가서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픈 부위에 대세요. 그러면 피의 순환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 피의 순환이 잘 되면서 부기 또는 염증 생기는 게 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얼음찜질은 운동하고 30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뭐 24시간 하려 하는데 또 특히 발빈 데는 이런 아이스팩도 효과가 있지만은 제가 우리 이기국에서 가시는 한에서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발빈 데는 30분 안에 침 맞는 게 최고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치매가 아니라 이 아이스 요거는 여러분들의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 큰 우리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여러분 자주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소위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그래서 내가 붓기가 있다 이런 데는 그 물기를 가라앉게 해서 좀 조여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반대로 내 몸에 내가 아프면 약을 발라주고 영양분에 가라앉는 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분 정도 최다 기록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높이죠? 엘리베이션. 이거는 내 신장보다 항상 높은 거. 그래서 이런 거 할 경우에 어떤 분야 제가 취하거나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뛰고 난 다음에 일단 아프다. 그러면 빨리 가서 집에 쉬어야 됐다는 생각하고 이런 즉시 스탑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뭐 어떤 얼음을 만들어 달라 수건을 냉동에 넣어달라 해가지고 가시면은 샤워하실 때 찬물로 하고 아이스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저는
말씀은 드리지만은 그렇게 붓기가 없고 내가 굳이 그 아까 보니까 안 해도 된다 싶으면 안 하시고 차라리 이 끝나고 한 2시간 후에 이 C 대신에 H 핫찜질을 조금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때부터는 요 아이스부터는 계속 여러분 테레비 켜놓고 뭐 우스인 보이와 이런 거 보시든지 웃는 거 그리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 내 가슴보다 좀 높은 데 상태로 올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휴식 취하면은 웬만한 건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요 라이스 방법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뛰는 사람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 비타민 C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먹는 방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제일 중요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부상을 방지해서 하는 거는 부상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벤션 부상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아까 또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부상 방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저를 뛰는 사람들 미리 얘기 드린다면은 여러분 동네에서 운동할 적에 이 뭡니까 이어폰 안 뛰는 것도 부상 방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차쾅 또 자전거 쾅 더군다나 내가 밸런스 이거 터면은 내면에 이면 그 뭡니까 그 달팽이 간이 균형을 잡힌다는 게 지장을 받아요. 그럼 내딛는 발이라든지 그런 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또 뛰다가 앞에 어떤 동물을 만났다. 그 동물 만나는 거를 피하는 방법이 최고 없습니다. 저기 알지 못하는 개가 혼자 돌아간다. 그러면 도망 뒤로 가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있고 그래도 가려면은 우리 보험 산에서 만나면은 이 퇴치법이라고 해서 어떤 짐승보다 내가 더 크게 들어와서 소리로 더 크게 지르는 것도 하나의 퇴치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가면 또 내가 돌아서 가는 방법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 해야 될 게 이 동네에서 하다가 이런 공원에 가다 보면 강아지 들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지 들고 아니라 이게 사람들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교양 있는 분들은 배정을 고양 강아지 줄을 잡아당기면서 내 앞에 세우게 해요. 그럼 거기 약간 가면서 반드시 그 주인한테 땡큐 하십시오. 왜요? 물을 다 씩씩 안 그랬잖아요. 땡큐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간에 예의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부상 방지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린 아유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무릎뼈는 우리가 부상을 많이 당하는 데가 무릎,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발바닥 이런 4가지가 가장 우리가 뛰는 사람한테 많이 찾아오는 부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무릎입니다. 이 무릎은 사실 이 무릎만 가지고도 우리 코치 강습을 가면은 무릎만 가지고도 2시간을 강의를 해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뼈의 상태를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 첫 번째 만들 때 뭐라고 했을까? 팔자 걸음을 일자로 고치라 그랬죠. 거기 이 구조를 알면은 이해가 돼요. 무릎은 크게 4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우리 소위가 넓적다리뼈, 소위 우리는 뭐라 그럴까 대퇴근이라고 그랬죠. 대퇴근, 대퇴사두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무릎뼈는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앞면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만 그 속에는 동그랗게 아니라 약간 무릎 요 뼈에 맞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아리뼈가 되어 있어요. 정강이뼈. 정강이뼈 우리 요거죠. 우리 군대에서 많이 맞았죠. 되게 아픈데 여기가.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옆부분에 되어 있는 종아리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빼놓게 됐지만 이 속에는 연골, 설계골이라는 또는 십자인대라는 거. 십자인대도 네 십자인대, 왜 십자인대 돼 있고 연골도 연골판, 연골, 뭐 설계 연골 등등이 다 이 안에 구성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연골 속에 되어 있다가 양옆으로 소위 힘줄이라는 거. 무릎 외에 힘줄, 무릎 내 힘줄 되어 있고 그것이 중심으로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이 갖다 붙습니다. 근육 갖다 붙는데 이런 넓적다리 근육과 소위 그 대퇴 근육과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크릴스 근육 요것이 우리의 다리를 구성하는 건데 이 무릎 주변에 생기는 모든 어떤 그 부상을 런너스 니라고 그래요. 런너스 니. 이 런너스 니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안 당하면 좋은데 여러분처럼 제가 이제 감히 여러분한테 일으키기를 초보자라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초보자들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거의가 이 부분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제가 잘 아는 거는 저분이 저랑 만난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라든지 뭔가를 무시하고 뭐 뛰는 여기 기존에 형도 잘 뛰는 거 막 뛰어요. 그러면 우리 코치한테 그럽니다. 나랑 얘기합시다. 뭐 저번 나한테 두 달 안에 아마 찾아올 겁니다. 애널로시 두 달 안에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는 무릎이 아픈데 그럼 나는 어디가 아프죠? 어느 폴트를 딱 찍으면 어떻게 하세요? 왜? 그거는 그 정도 시기에 처음 하신 초보자들 그 정도 시기에는 거의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예, 종아리뼈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돌출뼈가 여러분 나온 데 있죠? 여기 돌출 만져보세요 여러분. 요 종아리뼈에서 돌출되는 도구라고 요 힘줄 요 사이가 대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육 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몸 만들기 6개월, 1년에 안 된 상태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섬유질이 끊어졌다 붙어졌다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는 여러분이면 내가 천천히 몸 만들기라는 거를 시간을 가지시고 욕심내면 안 돼요. 여기가 여러분이 시간을 염두에 두면은 욕심이 들어서 납니다. 그런데 시간은 뭐의 기본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지구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얹어져야 돼요. 반대로 나 빨리 좀 해야 되겠다. 모든 뛰는 거는 기록이라 시간과 염두에 있다 해가지고 시간이 염두에 두다 보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시간은 더 노쇠지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시간의 부족한 관계로 이 안에 연골이 들어있죠. 자, 연골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연골은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왜요? 무조건 왜 안 되는데 왜 안 돼?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다는 이거는 뭐냐? 영양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 모든 영양분이 간다는 얘기죠. 강압성에서 우리 햇빛, 영양분, 수분에 잘하는데 이거는 연골이라는 건 그게 없어요. 혈관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뭐로 요만 얇은 것이 나도 굵어졌다가 다시 얇아집니까? 그 속에 연골액이라는 게 있어요. 액의 움직임에서 거의 어떤 거냐면은 우리 자동차가 보면 트랜스 오일이 있죠. 트랜스 오일 줄 적에는 기아에 기름 발라서 잘 움직이다가 트랜스로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아가 제 성능을 다르게 흔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연골을 건강하게 메인테인하는지
더 이렇게 폴리파이스클 하려면 무슨 특별한 엑서사이즈라든지 연골은 한번 나빠졌으면은 다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담보 유지는 돼요. 담보 유지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의 운동입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아이러톤 메니스커스 그래가지고 아트로스코피 했는데 피지컬 테라피 할 때 이렇게 해서 무릎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걸 많이 예, 시켰거든요. 예. 혹시 그렇게 하면 좀 더 든든해지나요? 그거는 연골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연골을 윤활유를 쉽게 하고 머슬을 또 뭐랄까 압을 덜 받게 해서 양옆에 있는 머슬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 맞닿는 거를 맞닿지 않게끔 유지해주는 근육이 그거를 지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고 통증 안 느끼려면은 소위 말하는 수술, 인공 연골을 연 방법도 있지만은 그거는 거의 그 정도 할 정도면은 그냥 그리고 아직도 아직 무리하면 조금 붓거든요. 붓는다는 거는 아직 다 상처가 안 났다는 뜻이에요. 안 나왔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식품공급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연골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한번 나빠진 거는 지금 상태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뛰어도 돼요? 자, 쟤를 참 그거 설명을 잘 그냥 까먹을 뻔 했다. 자, 지금 시간은 우리 몸에 지방이 1kg 빠지려면 이거 알고 싶으세요? 아니요. 알고 싶은데요. 예. 나중에? 너무 길어. 맞아. 다음에 해요, 그거는. 그럼. 다음에요. 여기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리려고 내가 조사해 왔는데 어땠어? 네. 달리기는 무릎에 도움이 되는가? 소위 관절염이라든지 런너진이라든지 다 갖고 있는 사람. Can running actually help your knees?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11년 8월 달에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1970년 유럽 비엔나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전부 다 무릎을 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무릎을 정확하게 해서 MRI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한 다음에 10년에 걷은 무릎을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여기 놀랍다 되어 있는 뭐라고 하냐면 10년이 지난데도 이들 무릎 관절에는 새로운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적으로 운동을 다 했습니다. 또 하나 최신 과학 운동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리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년의 나이 40대, 50대, 60대에 달리기 시작하면 전부 다 물이 망가지고 석유 고속이 태야 된다 그러고 따라서 연골이 더 악화시킨다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군가 질문하셨는데 또 주위에서 야야 뛰지 마 무릎 더 망가뜨려. 근데 답은 2008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논문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중년 50, 60이 대상입니다. 그거를 1984년부터 2004년 20년 동안 이 사람들 무릎 조사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이렇게 이 나이 이때부터 뛰었던 사람 1000명하고 안 뛰었던 사람 1000명을 비교해 보니까 이미 뛰었던 사람들은 67%가 관절염 연골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뛰지 않는 1000명은 아무런 이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67%, 6.7%예요. 근데 그 중에 20%만 20명이 나빴지만은 안 뛴 사람은 32%가 나빴어요. 이건 뭡니까? 기존 6.7%라는 사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수치가 적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 강화와 심장과 폐가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강화됨으로 해서 관절염, 연골 더 이상 나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심한 정도가 2%고 2%가 관절염이 심했어요. 여기 안 뛰는 사람은 10%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해 드려야 마음 놓고. 질문을 내가 그때 질문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 들었는데 그냥 제가 하면은 에이 그런 거지 뭐 뛰는 사람들이야 몸이 저런 상태니까 그 말이 되겠지만 나지 안 뛰는 사람이 적용돼?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이래서 안 하면은 이거 더 나빠지거나 더 아픕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담보는 유지해줘요. 또 뭐가 있나? 이런 거 있고. 나중에 관절염 아프면은 제가 관절염에 필요한 운동을 한 3가지 정도 가르쳐 드릴게요. 관절염을 좀 조절해 주는데 근데 관절염 있는 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운동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이 이게 걷는 게 아닙니다. 관절염에 걷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속에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물속에서 걷는 것이 덜 하려고 그러면 걷는 건데 걷는 것도 단순히 그냥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체중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 발 걷는 걸 팔자가 아니라 일절하면서 뒤꿈치부터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먹는 것은 주로 이제 모든 음식 골고루 다 드시면서 그 다음에 과일 다 드시고 특히 이제 비타민 D 섭취하시고 비타민 D 섭취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살갗을 피부에 많이 노출시키세요. 난 운동한답시고 모자 다 덮치고 장갑 하고 끼고 저분 운동 왜 하나 하실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어디까지 했습니까? 발바닥 보면은요, 우리 흔들은 발바닥이 많이 생기는 건 족적 근만염이라고 해요. 발바닥에 발바닥인데 이거는 이 아크릴시크 발이 있으면은 이 발이면은 여기 밑에 아크릴시크하고 이 발바닥에 아크릴시크 발바닥뼈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오목한 발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 부분 있죠. 요 발가락 부분과 발바닥 여기 요 사이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연결되는 것을 소위 근막이라고 하는데 족적 근막이에요. 이것이 부상을 입으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왜 부상이 생기느냐? 특히 평발과 오목발에 많이 생깁니다. 평발은 거듭 눌려지기 때문에 이 텐션 땡기지는 게 더 많이 땡기죠. 그 다음에 오목발은 반대로 체중은 눌러주는데 오목발을 유지해 줄 때 그걸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땡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족적 근만염이 생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뛰면서 노면이 부럽지 않는 노면을 뛰었다거나 또는 뭔가 뾰족한 돌멩이를 밟았을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밟았을 경우에. 그걸 꼭 밟으면은 우리 밑에 아트리스 건 밑에 있는 발바닥뼈가 튼튼할 가슴이 5배를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는 러닝 슈즈는 반드시 지난번에도 없애지던 피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 내지 3cm, 그 다음에 2, 3.5도 각도 그다음에 쿠션이 있는 거 이런 거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발만 감싸면 되는 신발이 그게 아니고 그리고 산에서 뛸 때는 또 트레이닝에다 신발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때 러닝 슈즈면은 산에 뛸 때는 트레이닝 슈즈라 해가지고 그거는 또 발바닥이 딱딱해요. 딱딱하면서 또 마찰력이 좋아하고 힘도 큽니다. 힘 가진 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발바닥 이야기 하니까 나오지만 다른 얘기할까요? 발바닥과 발목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내가 종아리 근육을 키운답시고 모래사장에서 뛰는데 모래사장도 선물 내려가면 모래사장 물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모래에서 뛰는 거는 저희들이 마라톤 학교 가면은 몇 가지 하지 말아요. 마라토너들이 원하지 않는 운동이 두 가지 하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스키입니다. 스키를 마라토너들은 잘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운동하지 말아요.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못하게 합니다. 모래사장은 이게 굴곡이 좋지 않고 경사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쉽게 발목을 잡힙니다. 그런 부분 하지 마시고 얼반 데도 좋은 데 많은데 몰라 사람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도 제가 우리 코치님들 뭐라 하냐면은 들어오신 신입 회원들은 초보자들은 산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분들 아직 차트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발목 삐거나 아까 만들어 족저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다면 어차피 내가 이제는 요걸 좀 떠나서 다른 얘기 좀 계속 하겠습니다. 내가 트레이드밀에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밖에서 하는 게 좋으냐. 저는 100번 밖에 살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하지만 이왕 주어진 시간에서 한다면 트레이딩보다는 밖에서. 왜 그러냐? 우선 트레이딩에서는 일정한 보법밖에 안 돼요. 일정한 보법. 내가 어느 스피드 낸다 그러면 자기가 보법도 가질 거고 스피드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계가 있어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 밖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도로 노면이라든지 비바람 받는다든지 또는 햇빛을 받는다든지 여러 조건에서 내가 온 감각이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다 보면은 균형을 맞추려는 그 저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는데 여기는 단순히 이거밖에 안 돼요. 저항력이 이방이 주어지려면은 내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떠한 스트레스 이겨내는 거가 중요한 건데 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데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 소모도 내가 이방 뛰는 것은 내가 살을 또 빼주고 싶다, 지방을 또 빼고 싶다면은 그런 악조건에서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량, 칼로리 소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뛰면서 2,400에서 한 300칼로리 뺀다. 이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싼 거 사지 말고 제가 처음에 그랬죠. 가장 하기 쉬운 운동이 그 달리기라면은 그에 경쟁력이 맞겠고 이거 다 난 차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뛰면은 창문 열고 박수 쳐줘요. 근데 가다가 피트니스 같은 데나 아니면 가서 거기서 신문 보고 가다 이상한 소리 아깝다 그런 생각이. 그 밀폐된 동기. 그리고 제가 또 뭐라는 거죠. 우리 뛰는 사람한테 마라톤 거기 그 사람 뒤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네. 이 세상은 내가 먹습니다. 그 지금 공간 안에서 전부 다 인생을 다 해본 상태 그 안에서 새로운 공기 마신다고 이런데 얼마 줘 햇빛 받고 공연하고 이 좋은 거 놔두고 거기 가서 돈 버리고 운동하고 그건 땀 흘린 것밖에 물론 땀 흘리면 내뿜는 걸 되지만은 주어진 시간과 경제적인 거 뭐 다 봤을 때 이거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거를 맡겨두고 그냥 저거 뭐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니까 그 아킬레스 건. 이 아킬레스 건은요. 그거랑 족저근만요는 여러분 한번 당하면은 대부분 발바닥 아픈다고 어딜 갑니까? 그런 거 다치면 어딜 가요? 침 맞으러 가죠? 안녕 가죠? 요 족저근만염이 생겼을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침 맞으러 가지 마세요. 이건 뭐 아까는 한인 침 뭐 띠때 침 맞아 가니까 이거는 침 맞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한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은 우리 일반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의사를 파랗게 낯빛을 파랗게 달리려면 뭐 한다고? 사과를 먹는단 말이죠. 한의사들이 오늘 환자 중에서 싫어하는 환자가 뭐냐면은 뼈 다치는 환자가 나한테 오는다.
그 다음에 족저근만염. 왜? 환자라는 게, 의사라는 게 환자가 빨리 나야 나도 기분 좋고 환자도 기분 좋고. 근데 족저근만염만큼은 의사가 이거 오래 갑니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십시오 얘기해줘도 우리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걸어야 되잖아요. 걷는 만큼에는 이건 늦게 났습니다. 그러고 금방 치매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족저근만염이 걸리면 무조건 치료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오래 가는 건 뭐냐? 아까 런너스 이해하지? 여러분 요거 이제 여러분 요거 뭐라 그랬지 아까? 우리 이제 무릎 빼라고 그러죠. 탭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릎 한 올려가지고 무릎이 튼튼한가 지금 당장 실험해봐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여기 때려보세요. 좀 시끈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태는 지금 아픈 데가 없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뛰다가 지를 늦게 보신 분 있으세요? 평소에 지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수영도 운동이니까. 근데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거는 피로에 한 결과가 나와요. 보통 피로하면은 지가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는 우리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위근이라는 근육이 어떤 경련의 현상이 일어나는 걸 지라고 해요. 근데 이 지는 우리 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완을 시키냐면은 충분히 훈련을 충분히 하고 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빠르는 전대 뛰는 데 있어가지고 초반에 천천히 그 다음 후반에 조금 스피드 이런 정도면 지루가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지나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나나를 드세요. 바나나 드시고 그래도 지난다는 뭐냐면은 자 운동할 때 지나는데 가장 방지 방법 물 마시고 훈련하고 물 마시고 나트륨 섭취하는 거. 네, 소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바나나 많이 잡세요. 바나나 속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그 칼륨이 우리 몸 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자주 남자 체질이다 그러면 마그네슘을 드세요. 이 마그네슘 이렇게 들면은 거의 지는 좀 많이 가라앉는데 사실 지나는 거는 본인한테 달려있어요. 본인한테. 경련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떤 걸 만드는 상태 후에 나타난 결과인데 그렇게 뛰는 데서는 초반에 무조건 천천히 충분히 사전에 해야 될 거 훈련 많이 하고 물 많이 먹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운동할 적에 연습이든 대회든 간에 초반에 천천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집 생기는 거 물집 생기는 거 정말 귀찮죠? 근데 이 물집 생기는 건 결국 많은 부분이 신발과 양말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말할 때 얘기했는데 양말은 어떤 양말을 신으셔야 그러냐면 더블 레이어 되어 있는 거 안쪽하고 바깥쪽 같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는 수분을 흡수하고 바깥에 있는 거는 직접 내 살갗이 신발하고 와닿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해요. 또 이게 여기는 한 겹으로 되어 있지만은 무릎 밑에부터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7분에 8분 할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신는 신발 대부분 저 오늘 다른 거 신고 왔는데 더블웨어 신발이 좋아요. 양발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발이 적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오는 분은 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사이즈 큰 거 하십시오라 말은 안 했어요. 이거 하나 최소한 이거 하나 들어갈 공간 있는 신발을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거 보니까 한 사이즈 큰 거 했는데 한 사이즈 큰 거 해보니까 뭐 닿아요. 그거는 곧 발토에 문제 생깁니다. 또 물집이 생깁니다.
넉넉한 신발. 그리고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내 발목 아치에, 발바닥 아치에 맞는 신어가서 편안하거나 슬림이 없는 거예요. 그 슬림이 많으면 물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치를 딱 받쳐주는 거. 그런 신발을 좀 필요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일사병, 열사병. 이건 뭐 지금 같은 경우 물. 이건 물만 여번에 가까이 해도 이거는 멀리 하죠. 그 다음에 옆구리 통증. 옆구리 통증은 항상 언제 생기느냐. 소위 행정막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뛰는 사람한테 언제 많이 생기냐. 물 먹고 난 다음에 적시 뛰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이, 혹시 여기 옆구리 아파요. 훈련 안 했군요. 이건 물 먹고, 훈련하면서 물 먹는 것만 제대로 해줘도 이 행정막이 아픈 거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자, 이건 다음에 얘기 드릴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기하죠. 아픈 부위를 꾹 눌리세요. 꾹 눌러가셔가지고 일단 앉으세요. 앉은 상태에서 꾹 누르셨다가 한 1분 정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가지고 눌린 상태에서 다시 1분간만 뛰세요. 아픈 1분간 뛰시고 그 다음에 한 3분째 될 때 내리고 천천히 뛰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여기 행정막을 아프게 하는 방법, 없애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뛰다가 물 먹고, 보통 선수들이 물 먹고 안 된다 나타나는 거죠. 앞에 때리면. 그 아픈 부위를 앉은 상태로 1분 쭉 누르다가 일어서서 그 누른 상태로 뛰고 1분처럼 다시 내면서 천천히 뛰기 시작합니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요? 정강이 아픈 거 이거는 요 정강이 뼈가 아니라 정강이 앞부분 나타나는 거예요. 뼈가 아파요? 보통 정강이 뼈보다 정강이 뼈에 있는 이 발목 부분하고 요 윗부분, 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건 제가 좀 같이 한번 봐요. 뛰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낫기 좀 쉬워요. 뛰거나 걸어도 나타난다는 거 같은데 걸을 때는 안 나타나고 뛰면 하면 그건 낫기 쉬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 또 얘기 드려야 될 것이 거기는 안 나와있지만 스트레스라는 게 있죠. 스트레스가 우리 뛰는데 굉장히 방지해야 될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 좋으면 생기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생기는 호르몬 엔돌핀, 또 세로토닌, 도파민, 또 아드레날린,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아드레날린은 별도죠. 아드레날린은 뭐 하더라는 우리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자, 반대로 여러분 흥분하면 생기는 이 무슨 호르몬인지 아세요? 흥분하고 열나고 막 이러면 사람하고 막 엄청 높게 싸우면은 막 생기는 호르몬이 있어요. 소위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코티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세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 여자분한테 피부를 상하게 만들고 머리 빠지게 만들고 이빨을 잇몸을 망가뜨리게 해주는 이런 호르몬이 코티솔이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 근육한테는 일종의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가 바로 뭐냐면은 걷기 달리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달리기 2점. 심장과 폐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허리들 뭐 고혈압, 동맥경, 뇌졸중, 당뇨라는 성인병을 발병시켜주고, 만병의 근육은 비만, 그다음에 근육 발달시켜서 골다공증을 주면 많이 들어보는 얘기. 근데 운동하면은 우울증이 없어진다. 다들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걸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는 특히 갱년기에 중년기에 들어가 갱년기하고 중년기가 좀 틀리죠. 폐경기하고 좀 틀리죠. 근데 이제 폐경기를 거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갱년기를 다시 무슨 재경자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나이라는 소리죠. 우리 뭐 갱신한다 그러잖아요. 갱신은 아닌데 갱년 그러면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한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게 우울증인데 이분들한테 뭐 잠 많이 자라 뭐 이렇게 권하지 마세요. 뭐하냐? 나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햇볕 나간다. 손잡고 걷든지 운동합시다. 운동하는 척 30분 후에 날아갑니다.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스포츠 인줄의 닥터가 심리학자와 정신변학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혼자서 축구식에 박혀 있거나 혼자서 승리를 나는 얘기나 뭐 얘가 본다. 내가 그거 고쳐줄게. 손잡고 오늘 같은 날 30분만 그거를 뛰세요. 지 웃으면서 내일 또 만날래? 소리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분은 없겠죠. 잘 웃으신다. 요가 스트레스 뭐 어떤 약 먹고 뭐 그러고 뭐 혼자서 따로 없어요. 스트레스 없는 게 이겁니다. 근데 뭐 웃었으니까 스트레스 좀 날아갔으니까 오늘 강의도 해야 돼, 저것도 뛰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작하신데 오늘 마지막 거지만은 다음 주에 여러분 지금 다음 주 졸업장 지금 받은 중이므로 제가 3마일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3마일 뛰는데 다음 주 잊지 마시고 저한테 꼭 받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8주 프로그램을 꼭 받아가세요. 8주 프로그램은 1분 뛰고 1분 걷고 1분 뛰고부터 시작하고 8주가 지난 때까지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꼭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 8주 동안 꼭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졸업장 드리고 8주 프로그램 드리면서 저번 주 기념으로 3마일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빠지지 마시고 한국 오셔가지고 7시 15분에 오셔가지고 15분 오셔가지고 3마일 뛰고 그날 식사 좀 특별한 것 좀 만들 겁니다. 지금은 식사하시고 아무튼 네,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복수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찰리 씨가 매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영상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운동 모습 뭐 이런 거 주로 저 보니까 저한테 이게 많이 나왔던데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여러분 사진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사실 이 강의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이 교관이 이제 지금 뭐죠? 이 미리 교범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면 그거를 이제 장군들이나 계행들이 소령들 높은 사람들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뭐 누군 잘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그러면 그 소위 중위가 앞에 가서 쓰면 또 떨리죠. 그것처럼 뭐라 하냐면 속으로 조금만 한 20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 밑에 뭐 하사관도 앉아 있고 속으로는 밥 먹어라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이제 내가 긴장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소대원들, 내 중대원들한테 내가 교육 가르친다 생각해야 내가 떨리질 않지. 괜히 별자리 보고 보면 떨리니까 내 속으로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가루 열고 엿 먹어라 가루 닦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행시킵니다. 근데 이 강의도 제가 좀 부탁에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앉는 사람보다
그거는 뭐 그거예요. 일이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잘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기 회장단에서 너무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겨내 뺏길 시간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정 숫자 가지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시간 뺏기면 어떡하냐 이야기해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겁니다. 운동은 살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이거를 지금 4주 동안 한 거를 우리 교육받으러 갈 때는 3개월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무릎만 해도 2시간을 갖고서 하는 건데 무릎 요 한 포인트 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다 합쳐봤자 한 2시간도 안 되는 가지고 여러분이 해다 보니까 4주 동안 한 게 그건데 여러분한테 그냥 헛배기만 맛배기라 그래요? 맛배기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맛배기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그리고 진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같은 가레인의 같은 식구로서 한번 서로 살 길을 함께 좀 옮겨가 봅시다. 아무튼 재미없던 있던 간에 함께 해서 고맙고요. 저로서는 제 임무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여기 forestrunners닷컴이에요? 웹사이트가. 예, 이거 RR이에요? R이에요? 더블 R이에요. 오케이. 요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www.forestrunners.com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소청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보잖아 이런 게 필요한 사람. RR이 아니라 우리 초모님 하나, 저기 초모님한테. 원R이죠.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떠세요?